중국 경제가 최악의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는 가운데 서민들에서부터 중산층에 이르기까지 당장 생활고에 직면하면서 정신적 혼돈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업률은 급증하고 있고 직장을 다닌다 할지라도 급여들이 삭감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혼돈의 중국 사회, 왜 시진핑의 남은 임기가 순탄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지 Y타임스가 파헤쳐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미국 소리 VOA는 현지 시간으로 20일 중국의 경제 불황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혼돈 상태에 빠져 있고 또 위기감을 겪고 있는지 그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도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VOA는 비즈니스 여행 플랫폼에서 근무하다가 올해 초에 해고당한 선전에 살고 있는 왕 씨의 예를 들면서 지금 중국에서는 실직으로 인해서 공황 상태에 빠져 있는 이들이 적지 않으며 이들 모두가 중국 경제에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개인이 고통받고 가정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마치 고속으로 달리던 열차가 급제동을 하면서 승객들이 쓰러지고 다치는 대혼돈이 일어난 것 같이 그런 분위기가 지금 중국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중국 경제 위기로 흔들리는 이들이 단지 어느 특정 계층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VOA는 풀뿌리에서부터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심지어는 골드칼라 노동자까지 모두가 중국 경제 불황의 피해자가 됐고 실업과 임금 삭감으로 인한 비상사태 그리고 극단적인 사건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 심각한 건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 공산당 20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 회의, 그러니까 3중 전회에서 효과적인 해결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그마저도 이미 허망한 꿈이 되어버렸습니다. 3중 전회에서 중국 경제를 회복시킬 구체적인 대안도 없었고 희망을 살려줄 어떤 방안도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VOA는 이런 사회 분위기는 중국 공산당이 안정을 유지하는 데 있어 큰 도전에 직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의 남은 3년 임기는 숨겨진 위험과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앞서서 VOA하고 인터뷰했던 왕 씨는 얼마 전까지 다니던 여행 플랫폼 회사가 중국 내에서 상위권에 랭크될 정도로 큰 회사였고 회사 규모도 중국 500대 민간 기업 중 하나일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회사는 경영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량 해고도 벌어진 겁니다. 그가 직장에 다닐 때만 해도 급여가 제법 많았기 때문에 두 자녀를 태국의 국제학교에 유학을 보냈고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아내도 아이들과 태국에서 지내도록 했습니다. 태국의 생활비가 중국에 비해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 학비마저도 지탱하기 어렵다는 것이 그의 고백입니다. 왕 씨는 최근 어느 회사의 여직원이 급여 삭감을 비관해서 건물에서 뛰어내린 사건을 기억하면서 많은 공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중국 내 분위기는 심상치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 내 해고 분위기는 날이 갈수록 더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홍콩의 한 언론이 중국 상위 23개 기업이 연례 보고서를 분석했더니 14개 기업이 지난해 직원을 해고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기업은 파울리 부동산으로 작년에 직원의 16.3%인 11,000명을 감원했고 상하이에 본사를 둔 부동산 회사인 그린랜드 홀딩스도 14.5% 줄여서 약 6만 명, 알리바바는 2023년 해결연도에 직원의 12.8%를 감원해서 약 2만 개 일자리를 줄였습니다. 올해도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텐센트의 직원 수는 지난해 2.8% 감소해서 약 3,000명으로 줄었고 또 2024년 1분기에 630명의 직원을 추가로 해고했습니다. 이 외에도 바이댄스, 징동, 셔틀, DDT, 베이리베이리, 웨이보 등이 정리해고 계획에 착수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랫동안 중국의 고용 상황을 분석하고 판단해왔던 대만 국방안보연구소의 정책 전문가인 천영휘안 씨는 VOA하고 인터뷰에서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6월 도시 실업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0.2% 감소했지만 중국 네티즌들은 이 수치에 별로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통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중국의 실업에 대한 논의가 주로 신입생과 노동계급에 집중되었지만 최근에는 펀드, 증권사 및 은행이 비용 절감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해 급여를 삭감했다는 소문이 나면서 중산층이나 고위 관리직도 이 급여 삭감 또는 해고에 직면하고 있고 심지어 빅4 해외 법인의 파트너도 8월부터 급여를 삭감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영시아는
이 중산층의 빈곤복귀 3종 세트, 그러니까 1,000만 위안 이상의 주택담보대출, 배우자가 직업이었거나 또 국제 유학을 보낸 둘째 자녀, 이게 이제 3종 세트인데 이게 최근 화제가 되고 있다 그러면서 마오타이 가격도 하락을 했고, 최고급 아이스크림 브랜드인 중쉐가오, 이 중쉐가오가 뭐냐면 중국 전통 유명 백주인 우량예를 추구한 아이스크림을 말합니다. 이 중쉐가오의 몰락은 그만큼 중산층의 소비력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그동안 중국 내에서 철밥통이라고 불리면서 꽤 안정된 직장으로 불렸던 공산당의 직할 그룹들마저도 올해 들어서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광둥성이라는 당 미디어 실무자 로 씨는 VOA하고 인터뷰에서 지방정부의 경제가 어려움에 처하면서 당내 기관들까지도 급여가 삭감되고 있다 그러면서 많은 공산당 간부들마저 수입이 절반 내지 3분의 1 수준까지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급여가 줄어들어도 그 직장을 떠날 수 없는 것이 또 그들의 한계입니다. 그만한 직장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VOA에 따르면 중국 내에서는 신의 직장으로 불렸던 금융기관들마저도 대대적인 임금 삭감에 처해 있습니다. 이는 일반 시중은행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 공상은행 같은 국영은행들마저도 급여 삭감은 물론이고 올 연말까지 최소 20에서 30% 정도 감원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제자본공사 CICC는 2024년 1분기에 직원 관련 비용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43.4% 삭감을 했고 기본금을 최대 25%까지 삭감했습니다. 한편 CITIC증권, 또 CITIC캐피탈, 또 고타이 준한 등 다른 주요 증권사들도 모두 인건비가 감소했습니다. 또한 급여 삭감 등의 경우에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저 월급날에 급여 통장이 찍혀지는 대로 받아야 된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도대체 예상을 할 수 없는 현실 가운데 중국의 중산층들은 나날이 불안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과연 정년까지 제대로 다닐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 불안감은 더 커집니다. 심지어 공무원들도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고위층이 전국 중앙부처와 당 및 정부기관의 긴축 생활에 익숙해질 것을 요구하면서 여러 곳에서 공무원 급여 삭감 소식이 수시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가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올해 7월 현재 중국의 31개 성 단위 행정구역은 모두 당과 정부기관의 긴축 생활을 위한 규정을 발표했는데 예산 삭감과 공공지출 감소에 중점을 두었고 특히 여행과 차량 불법 배정에 대한 시정 조치를 포함해가지고 실제로 많은 숨겨진 혜택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격한 수익 감소나 사회적 위치의 변동은 날이 갈수록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또 심지어 극단의 선택까지 하게 만듭니다. 가장 최근의 두 가지 사례는 지난 6월 지린에서 발생한 미국인을 향한 칼부림 사건, 그리고 수조에서 발생한 일본인 암살 사건일 것입니다. 중국 당국이 공개한 제한된 정보에 따르면 용의자들은 모두 실직자였습니다.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사례에 대해서 대만 국방안보연구소의 정책분석가인 천영시안 씨는 최근 무차별 살인범은 대부분 50대 중년 남성이지만 당국이 의도적으로 은폐하기 때문에 그들의 배경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기가 어렵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실업자이고 절망감에 의한 행동이라고 직접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중국 사회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압력 속과 같아서 앞으로도 극단적인 사건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NGO인 차이나 레이버 블리테인은 오랫동안에 중국 노동자들의 생존에 대해서 우려를 해왔습니다. 이 단체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중국 노동자들은 임금 삭감, 또 임금 미지급, 예고 없는 해고, 부당한 보상에 항의하기 위해서 1196건의 집단 행동을 벌였는데 이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52%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왕웨이커의 아시아 공공문화협회 사무총장 VOA에 높은 실업률은 분명 사회 불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며 대만의 경험으로 볼 때도 마찬가지라 그러면서 특히 중국 본토의 인구가 많고 실업률이 높기 때문에 극단적인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특히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심지어 골드칼라 근로자들까지도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클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그는 이어서 경제 상황이 나쁠수록 더 많은 비상사태가 발생하고 공산당은 강경 진압으로 이를 진압할 것이라 그러면서 이것은 악순환이며 국민은 더 많은 고통을 겪을 것이고 안정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은 더 높아질 것이라 전망을 했습니다.
또한 천행시안 씨는 시위 횟수가 증가하긴 했지만 여전히 대규모 시위보다는 비교적 국지적이고 산발적인 성격이 강하며 지방정부에 의해서 쉽게 제압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현재까지는 숨겨진 위협에 불과할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문제는 이런 불안 요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포단대학교 사회발전 및 공공정책대학의 위와이 교수는 홍콩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고용 및 소득 기대치의 하락은 다양한 사회 계층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인식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를 단순한 고립된 사건으로 볼 것이 아니라 더 광범위한 사회적 추세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유의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사회 불안은 이제 날이 갈수록 중국 공산당도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흘러갈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만큼 지금 중국 상황이 불안하다는 의미입니다. 와이탄스 국제정세 분석의 추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